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저희가 미리 언지를 드리는데도 첫 보험료가 나오는 날엔 정말 깜짝 놀라면서 급여 신고를 취소해달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건 없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치디바인에서 FB로 활동하고 있는 권송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 4대 보험이었습니다. 첫 직원을 채용했는데 글쎄 첫 달 보험료가 70만 원 가까이 부과되었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다닐 땐 4대 보험이 공제된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4대 보험과 세금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납부하는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직원 부담분에 회사 부담분, 거기에 대표자 본인의 보험료까지 정말 예상했던 것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직원 역시 4대 보험의 세금까지 월 20만 원가량 가까이 매월 공제하다 보니 근로 이역이 저하된다고 취업 초기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은 없냐고 묻기도 했었어요. 제 거래처 사장님들도 처음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저희가 미리 언지를 드리는데도 첫 보험료가 나오는 날엔 정말 깜짝 놀라면서 급여 신고를 취소해달라,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신고하는 건 없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저희 거래처들처럼 4대 보험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아니면 직원들이 4대 보험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실제 상용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이 상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정확하게 구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편의에 따라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이 상용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거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한테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무엇으로 처리하든 급여만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비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3년 초에 전국에 있는 식당 등을 상대로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기아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명세서가 제출되었는데 해당 소득자가 인적소득자가 아니면은 실제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일용직으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프리랜서의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소득에 따라 과세하고 4대 보험까지 납부하게 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세법에서는 고용관계에 따라 소득의 구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사람은 프리랜서,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게 아니고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서 회사의 복무규정과 직업규칙을 따르고 회사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일용직 또는 상용 근로자로 구분하는 것이지요. 식당을 예로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식당의 홍보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에게 일을 의뢰했다면, 아니면 배달 라이더한테 건수에 따라서 배달료를 지급한다면 이 사람들은 프리랜서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앞에서 고용관계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한다고 알아봤는데요. 각 구분별 4대 보험과 세금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랜서는 또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소득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자로 구분하고 있어요. 저는 세무사이지만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주 가끔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수행하고 받는 저의 소득은 기타 소득이 돼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가 대박이 나서 여기저기서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의 강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겠죠. 이처럼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는 소득자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해주지 않습니다. 소득자 본인이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죠. 사업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지급하기로 계약된 수당의 3.3%를 원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5월 달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수당들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기타 소득은 수당의 성격에 따라서 8.8% 또는 22%를 원천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다만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세금과 사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과 일용직으로 구분하는데요. 세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사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원천징수는 특이하게 다른 세금처럼 단일세율이 아닌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작성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자의 세금은 연말정산 때 정산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되고요. 15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2.7%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다른 소득과 달리 합산하지 않아요. 이 원천징수로 납부가 끝나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사대보험은 세법이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대보험에서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회사들이 일당을 높이고 근무일수를 7일 이하로 줄이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 8일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월 보수액이 220만 원을 넘어가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했는데 매월 보험료가 70만 원 가까이 납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직원 한 명을 고용했는데 70만 원이나 내다니 세무사님 오바가 심한 거 아니에요? 혹은 직원 급여를 많이 준 거 아니에요?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4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사대보험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회사는 계약한 월 급여 외에 급여의 10.7% 정도의 회사보험 부담금을 납부해야 돼요. 여기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돼가지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간혹 세후급여로 계약하는 대표자님의 경우에는요. 직원부담금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최저시급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직원부담분 19만 원 정도, 회사부담분 22만 원 정도, 여기다 대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더해되면 최저시급 직원을 한 명 채용했는데도 매월 7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을 한 달만 고용하였다면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을 포함해도 고작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거기다가 이 친구가 만약 프리랜서였다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아예 없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상용직으로 신고하는 대신 프리랜서나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보신 것처럼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공단의 실체조사로 통해서 실제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수정에 따른 가산세뿐만 아니고 소득 파생에 따른 최대 3년치의 보험료가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어요. 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9년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대보험 아끼려 일용직 신고한 회사, 근로자에게 대려 소송 예고. 30대 전업주부 김아무개 씨는 4년 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 한 제조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용직으로 신고돼서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아주 나중에 이자 포함해서 20만 120원을 내놓으라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대요. 무슨 이런 금액으로 법무법인까지 통해서 연락이 오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미음회사는요. 건강보험료를 미가입했고 해당 사실이 적발돼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 동안의 미납보험료 약 3억 6천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변호사를 통해 직원 부담 부분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이미 그만둔 직원한테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전화하기도 새삼스럽고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직원 부담분까지 보험료를 고스란히 떠맡는 게 현실이죠. 지금까지 강의 내용만 들었을 땐 뭐야, 직원을 채용하지 말라는 거야? 하고 고민이 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업주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과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요, 직원 채용 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부터 직원급여 세팅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컨설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하였으니 AMI 홈페이지를 통해서 뒷부분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송희 세무사였습니다.